정부는 한방 처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결국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안건을 의결하여 10월 중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와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약계단체, 심지어 환자단체마저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한약 처박 규모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암 환자와 희귀 질환자와 같은 중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달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와 같이 주술적인 수준에 한응하기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특정 단체를 비호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매년 500억 원의 소중한 재정을 투입하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과 같은 3개 질환에 대해 처박급여화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일부를 한방 처박과 같은 곳에 쓰도록 돌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한약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해로운 치료법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고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없는 것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진단하에 의학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통에 한방 처박을 급여화하여 복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빌미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 후유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질환은 신경과와 관련한 질환으로 두 가지 질병 모두 발병 초기에 적극적인 의사의 개입이 애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칫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에 사용하는 콜린 알포스레이트 등의 약제를 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면서 선별급여 80%로 적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효성 검증이 아예 없는 처박을 급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삼은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계의 의견은 잠시 후에 여기 참석해 주신 각 학회 및 의사회 단체 대표자님들께서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해 주시고 의료를 걱정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13만 의사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 원 이상의 근보 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처박급여와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의료기관 경영 위기와 감염 위험과 같은 삼중고까지 겪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의료계를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정부는 한방 처박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관련된 5개 전문 과목 학회 및 의사회 충고를 귀담아 듣고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처박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7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 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본 처박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근거, 안전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어떤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인지
복지부에 묻고 싶습니다. 향후 요양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이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전문가적 평가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별도의 전문위원회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당 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과정도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위원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뇌졸중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뇌졸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치료가. 처음 시기를 놓치면 그냥 불구가 되고 그 마비가 돌아오질 않는데, 6개월 지나서 뇌졸중 후유증에 대한 그 병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첩약은 그 후유증에 좀 쓰겠다 그러는 건데, 과학 증거가 전혀 없죠. 그런 임상시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거를 그냥 100% 국민 혈세로 그걸 넣겠다는 거는, 이건 절대로 이대로 하지 말고 정부 책임자도 시간을 갖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이 증세의 정도나 원인 또는 대사 질환이 동반되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의 질환이고, 환자가 금방 회복됐다고 해서 다 회복된 게 아니고, 그런 환자일수록 지속적인 임상 관찰이 필요하고 또 투약도 지속해야 되는 이런 장기적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재발을 적게 해서 환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 이런 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도리어 상태의 악화가 극히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본의 한약재 보험 허용은 뇌혈관 질환 치료자인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 또 우리 재활학과 선생님들한테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처사입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환자들한테 한약재를 투여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도리어 반드시 금하여야 할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보건당국의 어이없는 처사에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리며 부당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병 사업을 시행하는 안을 제안한 것은 기존 절차와 관행과는 크게 벗어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양리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약물의 조제 성분과 조제 과정도 불분명하여 원료의 품질, 규격 관리도 허술하고 완제품의 관리도 제도적으로 없는 상태이며 허가 전 안전성, 유효성 검사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약재는 현재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통 과정도 불분명하며 탕제의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재활학과는 이처럼 국민들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이 큰 한방 첩약 급여화 문제를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면신경은 뇌에서 나와서 아주 좁고 긴 뼈를 통과해서 우리 귀 뒤로 나와서 침샘을 통과해서 얼굴 움직임을 감당하는 근육을 지배합니다. 이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정상적인 얼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안면신경 자체에 생기는 종양이나 그 뼈 주변, 침샘에 생기는 암이나 종양에 의한 침범이거나 특히 귀 쪽을 통과해 나오기 때문에 중이염이나 진주종성 중이염 같은 어떤 그런 질환에 의해서 침범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런 2차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첩약 처방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치료 시기 녹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조기 치료는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급성 안면마비 진료 지침에 공고 등급 A로 스테로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방도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 권고 등급 D입니다. 권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첩약급여화 사업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놓치거나 조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면마비 후유증이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뇌졸중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도 있지만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논문 때문에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방하는 것을 전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첩약급여 사업은 효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불가합니다. 생리충의 치료 과정은 원인, 증상과 임신 계획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각각의 치료의 원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생리통이라는 이유로 한방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한약 첩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첩약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그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과정이 최악의 경우까지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생리보다 약간 늦은 상태에서 생리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자궁의 임신이었을 때도 똑같이 생리통과 같은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난소낭중 파열이 있거나 난소낭중이 꼬였을 때도 생리와 관계된 주기적인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약을 먹고 한 3일이나 10일 동안 지연됐다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죠. 효과도 비용된 효과성도 전혀 없는 한약이 생리통까지 이 분야를 차지한다는 것은 저 어안이 번공을 따릅니다. 항암제, 국가항암제에서 급여만 기다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수없는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이쪽으로 낭비되는 것은 더 이상 국민과 함께 이건 정말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한약은 간 손상이나 신장 손상에 대해서 많은 보고가 돼 있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는 부작용이 생기면 병원을 응급실을 찾아와서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약에 대한 부작용이 제대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환자들한테 필요하고 이런 약들은 도외시되면서 당장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복지부의 졸속 행정이라고 보고, 만약에 급여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말 한약 생산과 포장과 유통과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돼야 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된 다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수 있게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건강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급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은 전면적으로 철회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월경통이라는 것은 월경을 할 때 겪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임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임 여성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월경통약을 먹게 되면은 운이 나쁜 경우에는 임신인 줄 모르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약에 지금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태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검증이 안 된 약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태아는 심각한 아주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것 이유로 해서 적어도 월경통을 한약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절대 금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정부의 인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책임한 국가 공인에 의해서 발생된 끔찍한 사건을 이미 겪었습니다. 바로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1,55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아직까지도 영구적인 폐장애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반면교사해서 다시는 같은 과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아주 강력한 정부 인증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적용 첩약 사업, 이걸 기억코 강행하고자 한다면 향후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건지 그 책임 주체부터 명확히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이 지난
3년 동안 보면은 횟수 폐기된 것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이런데도 안전성을 확보를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데 복지부에서는 괜찮다 그러고 시험을 하겠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면역 항암제라든가 표적 항암제 이런 쪽으로 더 보험 구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봐서 이런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보장성 강화를 시행한다는 자체는 정말 복지부에서 와서도 그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제고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